어머니, 이건 왜 아직도 안 하셨어요? 아침부터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그 말들이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행주는 금방 다시 집어들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무너진 무언가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숨막힘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은 늘 전쟁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고 전날 남은 반찬을 다시 손질했습니다. 반찬의 간이 조금만 새도 조금만 싱거워도 그것은 제 잘못이 되었습니다. 입에 넣기도 전에 이미 평가가 끝난 음식처럼 저라는 사람도 늘 그렇게 판단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늘 있어야 하는 존재였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없으면 안 되지만 있어도 되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한 몫이었고 감사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하나, 한숨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됐고 그 표정은 대부분 불만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청소를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맞는지, 무엇이 낭비인지, 무엇이 쓸모없는지, 그 모든 기준은 며느리의 말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외우듯 따라야 했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저는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했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제가 일어났고,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으면 눈총을 받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말투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욕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가장 깊이 찌르는 말투가 있다는 걸 그 집에서 배웠습니다. 공손한 척 던지는 말 속에 숨겨진 무시는 차라리 대놓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점점 제 존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를 줄이고 움직임을 줄이고 숨소리마저 조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 집에 왜 있는지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다시 집어들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참는 게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해진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서 참았고, 나중에는 싸우기 싫어서 참았고, 그 다음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는 이유조차 흐려졌고, 남은 건 습관처럼 굳어진 침묵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참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요구는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들리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시가 되었고 나중에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집안일의 기준은 매일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것이 오늘은 문제가 되었고 오늘 잘했다고 느낀 일은 내일 왜 그렇게 했냐는 말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변덕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해야 했습니다. 긴장은 쌓였고 쌓인 긴장은 몸으로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허리가 쑤셔도 쉬겠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쉬는 순간 집에 있으면서 쉰다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시간이 제 시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가장 모욕적이었던 순간은 제가 한 일을 며느리가 다시 고쳐놓을 때였습니다. 말없이 고치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 한숨을 쉬며 일부러 눈에 띄게 다시 손보는 모습은 제가 쓸모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던 손이 그 집에서는 늘 부족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키운 아이들, 그 손으로 지켜온 집들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참는다는 건 상대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일이었고 그 편리함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 안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과연 누가 가장 불편해질까? 그 질문의 답이 저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굽혀지지 않았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그 아픔조차 증명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을 다녀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몸의 문제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사실을 집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해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또 다른 평가를 받을 것 같다는 예감이 더 컸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상태보다 먼저 언급된 건 집안 일정이었고 제 몸보다 먼저 걱정된 건 불편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서 작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기, 무조건 맞장구 치지 않기, 필요 없는 설명하지 않기. 그 작은 변화들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는 큰 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말투가 더 날카로워졌고 시선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묘한 용기를 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보며 처음으로 제 삶의 선택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 집 말고 다른 곳에서 사는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기대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기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기대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자 집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언의 불만이 쌓여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불만은 어느 순간부터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제 역할이 이제는 불편한 변수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이 조금 늦어지면 그 이유를 묻기보다 결과만 지적받았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보다 어디까지 못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말 없이 넘기던 일들도 이제는 굳이 꺼내어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은 어떻다, 다른 어른들은 어떻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제 물건들이 하나둘 정리 대상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래 쓰던 그릇, 낡았지만 손에 익은 도구들, 제 방 한켠에 놓여있던 소소한 물건들이 쓸모없다는 이유로 치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의견은 묻지 않았고, 묻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점점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으면 거슬리는 존재. 필요할 때만 찾고 그 외의 시간에는 시야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존재.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존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의사는 없었고 제 감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미 결정된 문제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좁은지, 제 말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는지, 제 감정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늙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을 보내면 제 마지막 기억들은 모두 참음과 무시로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 분노는 상대를 향한 것이기보다 그동안 스스로를 그렇게 방치해온 저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제가 직접 정리하겠다고 말입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선명해졌고 무시해왔던 신호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으로만 상황을 견디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다시 꾸릴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차분히 따져봤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그동안 그 집을 지켜온 이유는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그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를 가두는 울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내놓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약속을 잡는 모든 과정이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일부러 티를 내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순간 다시 설득당하고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는 점점 더 불편한 기류가 짙어졌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느낀 듯한 태도였고 그 불편함은 은근한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압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계기로 찾아왔습니다. 제 공간으로 남아있던 마지막 자리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침범당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제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영 나가지 못할 거라는 신호였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던 날 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빚을 정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붙잡고 싶은 기억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판다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탈출이었고 생존이었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아침, 다른 풍경, 다른 공기. 그 상상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얼굴로 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기 전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의 제 역할은 끝났다는 걸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안도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집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분명 큰 결정을 내렸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이제야 이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후회가 더 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호를 무시해왔는지, 얼마나 오래 제 마음을 눌러왔는지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몫으로 남아있던 것들이 원래부터 적었기 때문입니다. 옷 몇 벌, 개인 물건 몇 개,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하나. 그 통장을 손에 쥐는 순간 그동안 아무도 몰래 쌓아온 시간들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 견딘 시간들이 숫자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을 싸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바쁘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제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마지막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 제가 없어도 세상은 그대로 굴러갈 거라는 확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을 때 서운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공간에서 흘린 눈물의 양을 생각하면 분노가 나야 할 것 같았지만 이미 그 감정은 지나간 뒤였습니다. 대신 아주 단단한 결심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형태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조임은 슬픔이 아니라 긴장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 왔던 숨을 이제야 제대로 쉬기 직전의 긴장이었습니다. 그 긴장을 안고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치는 마음이 아니라 나아가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새로 도착한 곳은 조용했습니다. 소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리가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불만, 평가가 공기처럼 떠다니지 않는 공간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문을 닫자 세상과 분리된 것 같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사실 자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고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저를 계속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이 몰려올 거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잠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깊고 오래된 잠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안심한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한 채로 살아왔는지를 잠의 질로 실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불안 대신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걸을지 모두 제 선택이라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선택이 귀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 며칠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상처를 분석하지도 과거를 정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숨쉬고 걷고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얼굴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인사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그저 거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네는 시선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를 때 역할이 아닌 존재로 불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했지만 마음에 남는 무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역할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그 평범한 호칭 하나가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보내며 저는 제 감정을 스스로 확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싫은지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가끔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예전처럼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현재를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무시당하는 자리에 스스로를 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빨라졌지만 곧 진정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반응 하나로 하루가 무너졌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했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예전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제 경계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선을 그어야 하는지가 명확했습니다. 그 선은 차갑지 않았고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았고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저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삶은 조용합니다. 특별한 사건도 극적인 변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제가 있습니다. 숨을 참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제 속도를 유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삶이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기억들이 이제는 교훈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시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한 기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가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말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불만을 흡수하기 위해 숨죽이지도 않습니다. 제 삶의 중심에는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여정은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습니다. 타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제 삶으로 돌아오는 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